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늘 대구 고검 방문에서 나온 얘기가 오늘 오후 각종 뉴스를 머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중수청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강한 불만을 피력을 했는데 헌법 정신에 위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부패 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현직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작심 발언, 준비된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해 가고 있거든요. 예. 상당히 그 언론 인터뷰하고 현직 검찰총장이 단독 인터뷰한 것도 이례적이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대구 방문해서 검찰 고검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온 이제 기자들 향해서 부패 완판이다. 예. 이 용어를 썼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준비된 용어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언론에서 민감하게 보는 이유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런 반발도 반발이지만 과연 대권에 도전할 것인가라는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일보하고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정치인으로 대권 도전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 듯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앞으로 정치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지금은 없습니다. 네. 즉 이 얘기는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그리고 검찰총장직 사퇴하겠습니까? 그것도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는 사퇴 가능성도 열어놨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임기가 7월 24일까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대권 도전 플랜에 상당히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제가 볼 때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로 그 얘기는 이제 정계 진출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권 도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 검찰총장의 이런 행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쟁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예. 이런 행보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검찰 조직에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또 국가에도 불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에 현지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멘트도 할 것이고 촬영도 허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공개를 했단 말입니다. 저도 사실 법조기자 꽤 오랜 시간 했었는데 이렇게 검찰총장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던 날 공보 라인을 통해서 다 공개하는 경우 정말 흔치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윤석열 총장의 오늘 행보,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검찰 내에서 조율이 끝났다.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그 중수청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반응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오늘 대구 건에 대해서 언론, 지지자들, 여러 대구 시민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예. 당연히 대검 공보라인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여권에서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 지금 그 중수청이라는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전례도 별로 없고 아니면은 그 작년부터 쭉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의 취지에 맞는 건지라는 일부의 의혹들이 있는 건에 대해서 이렇게 폭주기관차처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에 대해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건에 대해서 여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걸 검찰총장의 그 진퇴와 관련해서 연결시키면서 본질을 오히려 흐리고 있다라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지금 우리 사법체계상 검찰이 갖고 있는 위상과 위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윤석열 총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검찰 해체다라고 얘기하는 건과 거의 일맥상통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이었고 그 검찰 내 의견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상황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돼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그런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답을 한 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배 교수께서는 사퇴를 아마 임기 채우지 않고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나온 인터뷰, 오늘 또 뭐 반응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정말 이게 중수청이라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일단은 본인이나 그다음에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는데도 계속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저는 뭐 직을 걸고라도 이 의견을 분명히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거로, 그런 결론을 맺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국회를 존중해서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거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국회를 존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를 따라서 해라. 그리고 차분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국회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청을 설치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사실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충분히 예. 법무장관과 의견을 통해서 조율을 통해서 국회에 자신의 의견을 또는 검찰 조직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국회를 좀 존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좀 절차들을 밟아라. 라는 얘기인데 지금 전혀 절차를 밟지 않고 언론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정치적인 복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다. 예. 라는 그런 청와대의 의중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청와대의 입장이니까. 네.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성격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하면서 좀 차분히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차분하지 않고 성급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청와대에서는 또 여권에서는 불만이 지금 많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문제 제기해서 충돌음, 파열음을 낼 경우에는 결국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즌 2로 발전할 가능성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 주자로서의 몸집만 키워주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차분하게 그리고 좀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할 말을 하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입장이었는데 대권 주자들,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작심 비판을 했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윤 총장은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하시는 걸 보면 이게 정치인 같아요.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얘기를 하는 게 옳지.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이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 총리의 지금 얘기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 밖에도 윤석열 총장 가리켜서 뭐 국민을 선동한다. 그리고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처신해라. 그리고 아집과 소영용주의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까지도 썼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뭐 견제를 하는 것으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젊은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아파. 뭐 이런 반응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검찰과 관련한 얘기들이 그 여권에 얼마나 많은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총리가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에서는 뭐 특별히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는 있습니다만은 할 얘기는 또 다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무슨 타락한 정치 검찰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청와대의 반응도 그렇고 청와대의 반응이 일단 유체 이탈식 반응이라고 저는 해석을 우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1년 동안 우리나라를 굉장히 시끄럽게 해왔고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해왔던 건데 저렇게 마치 차분하게 대응해라라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라라는 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걸 결론 내줄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의 리더십인데 대통령은 또 선택적 등장을 하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게 유체 이탈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총리 당연히 공직자로서 뭐 공직자가 잘못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에 그러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왜 그런 식의 반응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직자로서 당연히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너무 여권 그다음에 그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리고 네. 중수청을 통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파장이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쉽게 다가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렇게 미리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입을 차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적인 행보,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체성이 뭐냐?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공무원이죠. 예. 검찰 조직의 수장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그리고 특히 이제 대국민 선동에 가까운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건 국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과연 내각을 통할하는 그럼 총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경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보이고요. 다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나라마다 그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견 조정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기에 편승해서 제가 볼 때는 편승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대권 플랜에 따라서 움직인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우선 팩트 정리. 배 교수님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 사실은 검찰개혁이란 대의, 그다음에 공수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기소 수사 분리권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수렴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해석 아닌가라는 게 팩트 정리를 하나 좀 드리고요. 예. 그 차분한 의견 수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검찰 내부적으로 차분하게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사실은 있는가라고 봐야 돼요. 우선 예. 그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잘 안 듣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잖아요. 여기다. 지금 국회 모습을 한번 보면 국회에서 과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장이나 아니면 시기상으로 이게 그렇게 정리되고 있느냐. 심지어 국회 내에서는 대통령이 이 건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 취지로 말씀하신 건마저도 예. 사실은 뒤집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면서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갑자기 중수처 얘기가 나왔다가 3월 발의, 뭐 6월 내 처리,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졸속으로 과속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냥 차분하게 국회에서 의견을 정리해라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네. 견해가 너무 되게 엇갈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속 저희가 발언권을 드리면 끝이 안 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기소와 수사 분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김에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었는데요. 사실 반대와 찬성이 저렇게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이 뭔가 이 중수청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기존의 뭐 보수와 진보 진영의 그런 결집됐을 때 모양새랑 좀 비슷하게 형성되는 그만큼 국민 여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숙한 이해가 됐다기보다는 역시 진영 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두 분께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듣도록 할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직접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건 이제 49% 그리고 찬성한 것은 이제 41%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가 한 8%포인트 우세한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상당히 팽팽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구체적으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진영에 따라서 네.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호남에서는 당연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찬성하고 또는 이제 TK에서는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예. PK에서도 반대하고 그리고 뭐 영남, 충청 충청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아까 팩트 체크와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분리의 방향은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도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미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도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다만 완전 폐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남았다는 이제 그런 얘기니까 팩트 체크와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뭐 기소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네. 얘기하고 일단 지금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는 배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충분히 중수청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과 그다음에 지지 정당과 그다음 정치 이념에 따라서 서로 완전히 갈리는 것 같아요. 이 논쟁이 저는 뭐 조금 더 지나면서 우열이 좀 갈려질 것 같고 중수청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지금 검찰이 왜 어떤 거를 걱정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상황이 좀 바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오늘 대구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지자들도 왔고요, 뭐 지지 화환도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었고요. 이러한 어떤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뭐 좀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봤지만은 네. 그 진영별로 굉장히 갈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예. 보여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들이 일각의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굉장히 위배하는 상황으로 예. 몰려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오히려 공정, 정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중수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저는 저렇게 반영이 되고 있고 예. 이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한마디에 호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이른바 몸집 체급 분리기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대구고검 모습 보면 이미 어느 정도 체급이 커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정말 그쪽 현장에서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그 대구고검, 대구지검이 생기고 나서 그렇게 인산인해였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세력이 상당히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1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대권 주자들은 뭐 한 5, 6%밖에 안 예. 되는데 지금 정작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한때 전체 대선 주자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한 그런 정도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화환이 막 있고 그리고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예. 그리고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주자로 분류가 되고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나오고 또 심지어는 뭐 1위를 한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냐 예. 아니면 비정상적인 현상이냐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은 선택지가 분명한 거예요. 나는 일절 정치를 안 하겠습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채우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제를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 현직 검찰총장이 정치의 뜻을 둘 경우에는 현재 검찰에서 하는 수사의 공정성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박 위원장께서 얘기한 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런 현상이 오히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검찰의 흑역사가 다 일어나는 게 정치 검찰들에 의해서 예. 정치 검찰들이 결국 권력과 유착돼가지고 일어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한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정치 행보에 의심이 가는 정치적인 행보에 의심이 가는 그런 행보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저희 재보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령탑을 맡게 되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어떤 역할 또 어떤 존재감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낙연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시험대에 올랐어요. 한때는 이제 40% 되면서 뭐 통틀어서 1위에 확실한 대선 주자였는데 지금 뭐 10%대로 추락을 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꾸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1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둘 다 진다면은 이낙연 이제 대표죠. 이낙연 대표는 상당히 앞으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대권 도전 가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서울과 부산 모두 승리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서 대선 주자로서의 제가 볼 때는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부산에서는 승리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패배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40점 정도? 예. 그렇지만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한 60점 정도의 성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의 차기 정치적인 생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권에서도 야권만큼은 아니지만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이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이 관심에 불을 지핀 사람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그동안에 흔히 볼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잘 안 믿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김진애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민주당에서 확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의원직 사퇴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의원직인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정치사예요.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충격이고 그러면 이게 여권의 단일화에 과연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삐그덕거린다라고 보지만은 밋밋하게 흐르던 이런 범여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탄력을 줘서 제가 볼 때는 범야권 후보 단일화에 쏠린 시선을 이쪽으로 가져오는 다만 뭐 여든 야든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 이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여야가 가장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 쏠린 시선을 여권 단일화로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의 뭐 충격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여당 지도부에서 김진애 의원의 이제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은 듭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뭐 김진애 후보나 그다음에 시대정신의 조정훈 후보나의 관계에서의 여권 후보 단일화가 크게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무난하게 그 여권 단일화를 이뤄서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전에 가서 오히려 단일화 이슈보다는 정책 이슈로 전환하고자 하는 여권의 플랜에 조금 오히려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일을 만들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총선부터 시작돼서 재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인데 결국에는 그 김진애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게 되면 김의겸 대변인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임기 쪼개기냐 아니면 심지어 야당에서 오늘 뭐 대변인 논평도 나왔습니다만은 의원직마저도 돌려막기 하는 거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권 내에 있는 단일화 논란이 여권한테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정책 대결로 가서 좀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여권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 좀 거친 수순을 밟게 되는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야권의 경우는 오늘도 신경전이 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거기에만 관심이 계십니다. 뭐 기호가 몇 번이어야지 된다 이런 요구를 하는 분은 제가 주위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 방법보다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서로 실무선에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의 최종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이제 본선을 치르게 될 텐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경우에 대해서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이 기호 논란이 일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보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보고 있는 시선은 충분히 다릅니다. 2번과 4번의 이 경계에서 박정화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단순하게 2번이냐 4번이냐 어떤 것이 유리하냐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사실은 향후 이 선거 이후에 뭐 야권의 소규모라도 정계 개편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 선거와 달리 이제 투표율이 낮은 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삿바 싸움이 지난해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야권 후보들 그다음에 야권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단일화라는 그 전제가 되지 않는 한 이번 선거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다라는 걸 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뭐 4번을 고집하는 듯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후보로서는 안 된다. 혹은 뭐 심지어 100% 여론조사 얘기 여지껏 하고다가 갑자기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낸다. 이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난하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뭐 후보 등록이 되는 15일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정계 개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삿바 싸움이 지난하게 가겠지만 예. 그게 한계 역지 상황을 넘어서 서울 시민들한테 피로감을 주는 순간 저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예. 갈 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권의 이러한 어떤 신경전을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2번, 4번 분명히 어떤 유불리에 대해서 분명히 계산을 좀 하고 있을 텐데요. 일단은 뭐 2번, 4번 어느 것으로 결정되느냐는 민주당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다 대비를 하고 있겠지만은 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 이제 대선과 직결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예비후보 두 사람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2번으로 정리가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네.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4번 안철수 예비 후보로 후보 단일화가 된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태껏 해왔던 제1야당을 다시 재건해서 정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예.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은 서로 2번을 해야 되고 서로 나로 해야 4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요. 시기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안철수 예비 후보는 빨리 하자. 예. 그리고 방식과 관련해서 지금 100% 여론조사를 하자.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를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문항과 관련해서 경쟁력에 적합도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예.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복잡한 단일화 고차 방정식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